네, 1월 19일 뉴탭스 총평입니다. 우선 오늘 회차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평이했던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지문의 난이도나 단어, 아니면 선택지의 길이 등등 여러 측면에서 거의 모든 영역, 모든 파트 통틀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쉬운, 좀 평이한 양상을 보였던 것 같고요. 물론 예외 케이스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난 회차, 굉장히 어려웠던, 약간 지옥 같았던 그런 지난 회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영역별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우선 청해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성우분들의 발음이 뭉개지는 듯한 느낌이 다른 회차에 비해서도 더 좀 크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약간 좀 원래도 듣기 어려운 발음들 있죠. 예를 들어서 묵음이 존재하는, 뭐 예를 들어서 skip meal, 밥을 거르다, skip meal을 skip meal 하는데 스킬인지 스킵인지 스쿱인지 제대로 발음이 안 되는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W 발음 같은 경우에도 뭐 원래 work, waste 이런 발음들이 굉장히 듣기 어려운데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 특히 더 조금 뭉개져서 들리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안 그래도 듣기 힘든 그 탭스 청해 영역인데 뭉개지는 발음 때문에 더 조금 듣기 힘들고, 특히나 선택지를 골라내기가 좀 어려웠던 회차가 아닌가 싶었던 느낌이 들었고요. 그 발음만 제외하고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쉬운 편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파트 1, 2부터 살펴보자면, 일단 파트 1, 2도 지난 회차에 비해서 현저히 난이도가 낮아졌던 것 같고요. 지난 회차 같은 경우에는 파트 1, 2 일상적인 대화가 오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전문적인 소재가 언급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뭐 전문적인 어떤 소재, 전문적인 내용은 뭐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두 일상적인 소재로만 구성된 대화 내용이었고요. 다만 한 가지 경향이 이제 지난 회차부터 이어져서 오왔던 거는 그 후반부 문제들 있죠.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8번 이후,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18번 이후, 이 뒷부분 문제들의 길이가 조금 길다라는 특징이 유지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도 이제 다른 영역, 다른 파트들에서도 원래 탭스가 좀 앞문제부터 뒷문제로 갈수록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좀 길이가 길어지고 이런 특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특징을 이제 파트 1, 2 일상적인 대화 내용을 다루는 파트에서도 가져가려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청해 파트 1, 2 같은 경우에도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을 더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3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쉬운 편이었고, 어떤 뭐 유니크한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구체적 코렉트는 총 3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구체적 코렉트 뿐만 아니라 이제 남녀 입장, 대화의 중심 내용을 물어보는 앞부분 문제들 있죠. 21번부터 23번. 이 앞부분 문제들의 질문 형태도 조금 구체적인 형태인 질문들이 몇 개 정도 출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번 회차 특징적이라기보다는 원래도 계속 그랬죠. 꼭 파트 3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심 내용, 중심 생각 문제들도 질문의 형태가 좀 구체적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파트들에서도 그런 양상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게 이번에도 조금 반복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4, 5로 넘어와서 4, 5가 약간 이번 회차의 5개 T라면 5개 T일 수 있는 그런 파트였던 것 같은 게, 일단 굉장히 어려웠죠. 특히나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문제가 문장의 길이도 길고 단어의 난이도도 조금 높은 그런 양상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선택지까지 굉장히 듣기가 어려워서 상당히 총체적 난국 같은 느낌이 드셨을 텐데요. 심지어 안 그래도 어려운 선택지에 아까 말씀드린 그 뭉개지는 발음 문제가 섞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듣기 어려운데 훨씬 더 듣기 힘든, 게다가 원래 이제 탭스 선택지 돌려 말하기라는 특징이 있죠. 근데 이 돌려 말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에 지문에 언급되지 않은 처음 쓰는 단어를 선택지에서 표현한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지문에 언급되지 않아서 처음 들어야 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뭉개져서 발음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 안 그래도 곤란하게 어려운 선택지가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는 그런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두 지문이 나오잖아요. 총 긴 지문 2개가 나오는데 이 두 지문의 그 성격이 굉장히 상반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이가 짧고 내용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보통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파트 4의 2배에 해당되니까 한 10문장 내외 정도의 문장이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한 대여섯 문장? 거의 파트 4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길이로 출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내용도 무슨 모바일 앱을 광고하는 그런 내용인데,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쉬웠던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두 번째 지문이자 청의 마지막 지문이었던 마지막 그 지문은 일단 문장 수뿐만 아니라 한 문장의 길이도 긴데다가 그 내용이 이제 과학, 좀 생물 관련된 내용이었죠. 엠피비안 하면서 어떤 생물의 특징 막 얘기를 하고, 좀 전문적인 내용도 나오고 뭔가 고유명사도 들리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청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이제 파트 5, 굉장히 좀 특이하게 이번 회차 원래 중심 생각 하나, 코렉트 2개, 인퍼 하나 이렇게 출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 일단 인퍼 문제가 파트 5에 안 나왔습니다. 대신에 코렉트가 3개가 나왔는데 그 3개 중에 2문제가 구체적 형태였죠. 첫 번째 지문 하나, 두 번째 지문 하나.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 코렉트의 비중이 높음으로써 이 어려웠던 게 약간 상쇄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파트 4와 5 둘 다 어려웠지만, 파트 4와 5를 2개를 비교해 보자면 4가 오히려 훨씬 더 어려웠을 법한 그런 회차였던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이번 회차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이전 그 회차들도 쭉 이제 공통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파트 5가 더 어려울 것 같잖아요. 지문도 길고 문제도 2개니까. 근데 오히려 난이도를 비교를 해보면 파트 4가 오히려 더 어려운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야 뭐 두 번째 지문이 뭐 상당히 어려웠으니까 5도 뭐 너무 쉽진 않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여태까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4가 어려운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앞으로도 이런 경향이 이어질지 모르니, 오히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대비하셔야 되는 파트는 오히려 파트 5, 신유형, 긴 지문보다는 파트 4, 짧은 담화문인데 이제 더 많은 문제가 나오죠. 더 많은 지문이 나오고, 오히려 파트 4가 조금 더 확실히 대비해야 되는 파트가 아닐까 싶은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문법 영역으로 넘어와서는 사실상 어휘 문법은 뭐 거의 설명할 게 없을 정도로 특이사항도 전혀 없었고 난이도도 평이했던 그런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뭐 어휘 같은 경우에 미세한 뉘앙스로 낚는다든지 굉장한 생소한 어휘가 마지막 뒤쪽 문제들에 출제가 된다든지 하는 양상이 늘 그래왔듯이 보였고요. 뭐 문법 같은 경우에도 늘 설명해 드렸듯이 탭스에 출제되는 문법만 이제 출제된다고 했죠. 이 출제되는 문법이 거의 동일한 빈도수로, 동일한 비중으로 출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오는 뭐 시제라든지 분사, 동사의 변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요, 원래처럼. 그래서 어휘 문법 같은 경우는 그냥 평이했다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독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전체적으로 쉬웠던 회차였던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난 몇 회차에 걸쳐서 문장의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선택지의 논리가 번갈아 가면서 어려웠던 회차들이 굉장히 많아 왔는데,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지문의 난이도도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 것 같고요. 선택지의 논리도 훨씬 쉬웠습니다.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쉬웠을 수밖에 없는 게 길이가 굉장히 짧았어요. 다른 회차들에 비해서. 길이가 짧았다고 해서 무조건 쉬운 거는 아니지만 길이가 짧은 만큼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엄청 복잡한 논리를 꼬아내는 그런 선택지들이 굉장히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일단 첫 번째로 파트 1, 2 빈칸이랑 이제 그 앞뒤 연결 어색한 문장 고르는 파트 같은 경우에 또 뭐 특징적인 게 많이는 없었는데요. 이제 그 빈칸과 앞뒤 연결 문제 그 빈출되는 그 오답의 패턴 있죠. 항상 강조해드리는 그 앞뒤 연결만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그 낚시 패턴이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 특히 더 조금 더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문도 쉽고 선택지도 쉽다 보니까 이런 낚시로 조금이나마 약간 낚으려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뭐 늘 그래왔듯이 이 낚시 패턴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풀어냈으면, 특히나 이제 유형별 풀이법 그 파트 1, 2를 여러분들 스스로 열심히 학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낚시 패턴도 쉽게 걸러낼 수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파트 3 같은 경우에도 별다른 특징은 없었고요. 구체적 코렉트가 3문제 나왔는데, 특히나 이제 독해 파트 3의 구체적 코렉트가 단답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구체적 코렉트를 하더라도 사실 단답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고 일반 코렉트랑 거의 비슷한 길이로 거의 비슷한 어떤 내용을 이렇게 확실히 이해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지문의 일부 내용만 확실히 파악하면 맞출 수 있었던 구체적 코렉트가 많았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독해 파트 4로 넘어와서는 우선 구체적 코렉트는 총 2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약간 특징적이었던 거는 그 지문들 중에 이 어떤 온라인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온라인 기사에 대한 댓글이 이렇게 2개가 달려있는 형태의 지문이 있었어요. 뭐 늘 그렇듯이 온라인 지문 계속 많이 출제된다 그랬죠. 뉴탭스로 넘어오면서.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그 첫 번째 댓글러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이 이제 짐인가 그랬는데, 그 What is Jim mainly saying? 이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이 과연 뭘까요? 자, 이전 총평 영상에서도 계속 짚어드렸던 지금 요새 출제 트렌드인 몇 번째 지문의 메인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그 질문 있죠. 그 몇 번째 문단의 메인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그 질문과 동일한 형태였습니다. 왜냐? 그 짐의 의견이 바로 2번째 문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2번째 문단의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하면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뭐 여느 이제 몇 번째 질문의 메인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그 질문이 그래 왔듯이, 나머지 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 나머지 문단 있죠. 이 몇 번째 문단의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라고 물어봤던 그 해당되는 문단을 제외한 나머지 문단을 읽어야지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그 나머지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일부 지문만 읽고 2문제를 다 풀게는 절대 출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특성이 이번에도 이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이번 회차 전반적으로 굉장히 상당히 이제 평이했던 편이었고요. 특히나 이제 구체적 코렉트 같은 경우에도 지난 회차 같은 경우에 오히려 전체적인 난이도가 올라갔었는데 굉장히 어려웠는데, 구체적 코렉트는 많이 출제가 됐죠. 50% 이상.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은 아니었어요. 구체적 코렉트의 비율이. 그런데 이 출제된 구체적 코렉트가 대부분 이제 약간 좀 단답형, 그리고 좀 쉽게 풀리는 형태라서 오히려 더 쉽게 느껴졌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부분 쉬웠는데, 유독 청해 파트 4, 5, 특히 청해 파트 4가 약간 어려웠던 그런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지난 회차 총평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죠. 모든 회차 난이도가 매번 달라질 수 있다. 특히나 지난 회차가 너무 어려웠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방학 후 첫 탭스라서 탭스가 원래 이 정도로 어려운가? 라고 불안하실까봐 제가 뭐 다음 회차는 또 어떻게 쉬워질지 모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 지난 회차랑은 확실히 다르게 조금 난이도가 변경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매 회차마다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회차를 응시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 어떤 회차에 점수가 뜰지 모르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응시하면서 그 자체로 훈련이 되잖아요. 근데 매 회차마다 난이도가 변하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면서 이 난이도의 레인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당연히 탭스가 어려운 건 맞지만 대체 얼마까지 어려워질 수 있고, 조금 그래도 쉽게 나오는 편이면 어렵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로 쉬워질 수 있는지, 이 레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체감해보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회차를 응시해 보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매 회차 최대한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꼭 제가 응시를 못하는 회차에도 저희 팀원들이 이제 응시를 해서 각 회차별 어떤 그런 트렌드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응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응시를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항상 총평 영상으로 그 트렌드를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시험 응시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 총평 그리고 출제 트렌드가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채널 구독하셔서 총평 영상 업로드 할 때마다 바로바로 확인하시기를 또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셔서 목표 점수 꼭 달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